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성명희입니다. 네, 역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미모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의 김영은입니다. 대전의지대학교병원의 장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해 주셨죠. 수술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파킨슨병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를 시작합니다. 네, 수술적인 치료라고 하셨는데 어떤 수술을 하게 되나요? 네, 그건 바로 신부내 자극술을 말하는데요. 신부내 자극술이 어떤 건지 저희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내신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거는 양측 내신부 핵에 두 개의 전극을 이렇게 꽂아 넣는 수술이고요. 그것을 밖에서 전류를 조절함으로써 파킨슨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신부내 자극술이 장점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장점이 있나요? 네, 우선 내신부 자극술은 영구적으로 뇌에 손상을 일으키지가 않아서 수술이 조금 잘못됐더라도 다시 재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짧습니다. 네, 그렇다면 뇌의 어떤 부분을 수술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뇌의 여러 부위를 자극을 해봤더니 가장 파킨슨 증상이 조절이 잘 되는 부위를 두 군데 찾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상하액과 내부 담창구입니다. 시상하액은 기저핵의 간내 회백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신경절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흥분세포인 글루타메이트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부 담창구라는 부분은 대뇌 방구에 깊숙한 부위의 회백질 덩어리인데 비교적 큰 세포들이 모여 있고요. 우리가 근골격계를 불수의적으로 운동을 할 때 그런 운동들을 담당해주는 부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을 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에 자극이 뿅 가게 됩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센터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일 안에 시작하는 센터도 수일 안에. 있고요. 아. 수주 기다렸다가 조금 시작하는 센터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예, 어떤 부위를 하든 간에 파킨슨 증상에 대한 효과는 명확하게 있고요. 저번에 이제 얘기 드렸던 운동합병증, 이제 약효소진이나 이상운동증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부뇌 자극술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대상도 참 궁금하거든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의 조건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초기 파킨슨 환자가 아니라 조금 진행돼 있는 환자들, 파킨슨병 진단받고 5년 이상 경과가 돼 있는 환자고 실제로 파킨슨 약에 대한 도파민에 대한 약물 반응도는 있는 특발성 파킨슨 환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약물 조절이 안 되는 운동 동요 또는 이상운동증 이런 것들이 약물 조절로 한계에 부닥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치매나 우울과 같은 심각한 어떤 정신 증상들이 없어야 되고 수술을 견딜 수 있는 건강한 환자여야 됩니다. 예, 그렇죠. 약효가 명확히 있어야 예, 이제 그쵸, 효과가 그쵸.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수술이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약간의 치매가 있더라도 가족들이 너무 잘 보살펴주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컨트롤이 될 수 있다 하면은 사실은 그 정도도 용납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약에 대한 효과가 명확한 사람들이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약이 분명히 잘 듣지만 약 자체가 부작용도 커가지고 약을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오심구토라든가 막 이상한 증상들을 느끼기 때문에 몸은 편해져도 그거를 견딜 수 없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수술 치료에 잘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조차도 적용되지 않는 환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이 어떤 환자들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우선 수술이 어려운 환자는 이제 약효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 보통 저희가 이제 약을 써보면 파킨슨 환자는 약효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파킨슨 증후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파킨슨 플러스 그런 병 환자분들은 약효가 처음에는 좋다가 한 3년 정도까지는 비슷해요, 약효가. 근데 그 이후로는 크게 좋아지는 증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게 머리를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 피지를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치매 환자분들한테 시행을 하게 되면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도 보통 피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출혈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그런 분들도 이제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부터 수술하면은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술을 할 수 있는 분도 정해져 있고 또 수술한다고 바로 다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뭐 수술이 만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환자들이 제일 많이 난 약효가 잘 안 들으니까 수술을 하면 좋아지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약효에 효과가 없는 거는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오히려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약을 저희가 계속 가면서 다른 한 축을 이용하는 게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많은 환자들이 나 이제 수술을 하면 병이 없어지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수술도 약과 같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보면 이 환자는 수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보면은 수술을 꼭 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 저 궁금합니다. 그럴 때가 제일 난감합니다, 사실. 네. 제 경우에는 이제 약간 우울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요거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자살률이 높아져서 진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환자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경정신과적 이상 있는 분들이 계속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제 충분히 설명합니다. 나중에 그게 더 심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족들 있는 데서 다 설명을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럼 안 하겠다. 조금 이렇게 마음을 접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정리해 보자면 모든 환자분들이 다 수술이 가능한 건 아니고요. 또 수술 효과가 좋은 환자분께만 전문가들이 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외는 좀 존재한다.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수술 대상이어서 수술을 했다 치고요. 그 후에는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합병증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길 수 있는 합병증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수술 자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에 생길 수 있는 어떤 기능 이상에 대한 거거든요. 제가 장미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제 우선 수술 후 합병증으로는 가장 많은 게 이제 여기를 째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 부위 상처에 감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는 여기 소독을 잘 해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출혈. 당연히 뇌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든 이 후유증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능 이상은 또 어떤 건가요? 기능 이상이라는 거는 다양한 증상이 있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는 운동 기능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뇌 기능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뇌과적인 어떤 이상들 생기는 거. 네 번째는 삽입된 기계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이상. 다섯 번째는 면역 반응의 이상. 이렇게 저희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운동 동요나 이상 운동증이 약으로는 조절 안 돼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환자분들한테 이제 말이 어눌해지는 게 더 심해질 수가 있고 감각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고 만약에 합병증이 생기면 위압감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안검 하수 눈 꺼풀이 무겁고 잘 안 떠지는 그런 운동 장애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근긴장증이라고 해서 뻣뻣해져가지고 걸을 때마다 뻣뻣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증상들은 전류를 조절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조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술을 했는데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뇌 기능적 이상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죠. 뇌 기능적 이상으로는 이제 피즈를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인지 저하가 생길 수가 있고요. 사고 장애, 혼동, 선망 이런 집중력 장애 이런 증상이 간헐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장미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울증이나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자살 충동 장애가 있으실 수 있다 그랬는데 실제로 한 1, 2% 정도 네, 보고가 됐고 저도 실제로 한번 경험이 있어서 크게 저도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 후에 환자들의 어떤 심리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관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내과적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는데 네. 어떤 이상이 있나요? 이제 호흡곤란도 생길 수가 있고요. 심혈관계 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통증, 이유 없이 계속 아프다, 여기저기 아프다 이런 증상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충격으로 인해서 기계가
전극이 끊어질 수도 있고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단절이 돼버리면 갑자기 내 몸이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그런 네.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게 외부 물질을 삽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알러지 반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 약은 딱 끊을 수 있는 건지. 완전히 딱 끊지는 보통은 않고요. 다만 사용량을 좀 줄일 수는 줄일 있습니다. 수는 있고요. 근데 특히나 이제 시상하액 쪽이 쓰는 약의 용량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대신 이제 내부담 창구 같은 경우는 이상 운동증을 조절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서 환자에 따라서 사실 수술하는 위치를 정하기도 합니다. 지금 환자분들이 실망하시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을 완전히 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운동 증상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약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약을 완전히 끊지 않는 이유가 꼭 사실 운동 증상만이 아니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의 이런 기분을 조금 상승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많은 양의 레보도파나 이 계열의 약물을 먹다가 갑자기 뚝 끊으면 굉장히 심한 아까 얘기 드린 이제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더 유발될 수 있는 그래서 약을 확 끊는 것들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이제 무드나 이런 것들을 잘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오히려 약물을 조금 더 유지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결코 실망할 이유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병의 모든 것. 오늘 13번째 이야기입니다. 파킨슨병 수술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한희경 씨 오늘 소감이 어떠셨어요? 전 수술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능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환자분들께.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사용하면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제 아주 너무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게 환자가 원하는 거였느냐 이건 또 사실 다른 문제입니다. 보호자나 뭐 다른 분들은 만족하는데 환자는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의사가 보기에는 좋아도. 그래서 사실 수술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이제 의견 교환을 하고 그거의 이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을 얘기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요. 그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술 대상자가 아닌데 약으로는 막 4번, 5번 먹어도 내가 너무 하루 좀 힘들다. 근데 난 수술을 하고 싶다. 근데 수술 뭐 치매도 심하시고 막 그런 정신과적 문제도 있으시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상담할 때가 제일 안타까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약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니까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또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되신 분들도 약으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희경 씨가 이제는 일반인에서 점점 파킨슨 전문가가 되어가는 것 몇 같습니다. 회입니까 제가? 뭐 치면은 레보도파 다 나와요 지금. 네, 저도 이렇게 지식을 쌓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파킨슨 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저처럼 많은 지식 쌓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저희도 기대하고요. 이 방송은 파킨슨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나 보호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정보가 환자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